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 BMO 매트릭스 설명하다 넘어왔는데요. 자, 일단 BMO 매트릭스는요, 예, 사업이 정해지면 몇 가지 그 평가해야 될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기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데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크게 분석은 사업 매력도와 자사 매력도라고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매력도는 이 사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고, 두 번째 자사 매력도는 그 사업이 내 사업체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사업과는 내 사업체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큰지 이걸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사 매력도는 내 사업체에 옷이 잘 맞는 건지 아시겠죠? 내 깜냥이 되는 건지 이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자, 그럼 사업 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장 규모 당연하겠죠. 시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두 번째 시장의 성장,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상 사업이나 이 서비스는 어느 정도 위치,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 부분을 갖다 따져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쟁 사항은 뭐예요? 시장에 비슷한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시장은 얼마나 큰지, 예, 이거에 대한 분석들은 인터넷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색량 대비 예, 경쟁 제품의 수를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 수요 대비 경쟁 제품의 수를, 경쟁사의 수를 따져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게 이제 경쟁 상황. 그리고 이제 위험 분산은 뭐냐면, 음, 포지셔닝 전략 맵이라고 하시죠. 포지셔닝 맵. 그 포지셔닝 맵에 어떤 위치가 비어 있으면 이거는 경쟁 상황이, 위험 분산이 잘 돼 있다고 봐요.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 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 환경적으로 잠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이 발생되는 거. 예를 들면 양계장은 지속적인 위험이 뭐죠? 예, 그렇죠. 조류독감. 이런 것처럼 산존하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들을 분석하는 게 위험 분석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낮게 나오고, 그런 게 없으면 점수를 높게 줘야죠. 이건 저기 네가티브한 요소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저 위에 경쟁 상황과도 약간은 비슷하고 시장 성장과도 약간은 비슷한데 이 부분은 이 업계에서 내 사업체가 내 기업이 가장 상위에 노출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경쟁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사항은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나 사회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들이 있으면, 불리한 게 많으면 마이너스 점수, 낮은 점수, 유리한 게 많으면 높은 점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60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잣대를 거대도 돼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업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1인 기업은 대표 혼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중견기업이다 그러면 임원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임원 정도는 없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제품 개발을 맡고 있는, 그렇죠?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사 매력도가 있습니다. 자사 매력도. 이건 뭐냐면, 자금력. 첫 번째. 자사 매력도 뭐예요? 이 사업이 내 사업체와 옷이 잘 맞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자금력이에요. 그래서 내 이 자금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두 번째는 마케팅력.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직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 능력은 잘 갖춰져 있는지. 네 번째, 제품 개발까지 필요하다면 개발 능력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획득 능력. 저게 뭐냐면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급받기 쉽냐? 네, 이것도 하나의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 공급망 체계가. 그러니까 아웃풋 고객 체계가 아니라 공급망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경영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것도 60점 정도 돼요. 그래서 다 10점, 10점씩의 항목이 있는데 12개 항목이죠. 그럼 만점이 되면 120점이 되죠. 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평균적으로 사업 매력도 저 오른쪽에 저 왼쪽에 있는 거 저 사업은 시장을 얘기한다 그랬죠. 저 시장의 점수가 60점 중에 35점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냐. 예,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총점 자사 매력도까지 합쳐가지고 60점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시장도 별로 안 큰데 옷도 제대로 딱 맞는 옷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더라? 예, 포기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60에서 80점 정도 사이면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재검토를 한번 더 해봐라.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뭐다? 예,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자, 이거는 그러면 크게 뭘로 나눠진다? 예, 사업 매력도와 그리고 자사 매력도로 나누어지고 총점은 총점 만점은 120점으로 성적을 뭐요? 사업평가 점수를 사업별로 부여할 수 있고, 그죠? 예,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사업 매력도와 자사 매력도의 분석 항목은 각각 몇 개다? 6개씩 12개 항목을 분석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건 기말이에요. 기말. 사업 매력도 측정 항목 6가지. 그죠? 또 이렇게 해서 기말 뭐요? 자사 매력도 측정 항목 6가지.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쵸?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보 사업 개발을 위한 가치 제한 캔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평가를 했어. 이제 BM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예,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설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예, 구체적인 사업 설계 또는 개발을 위해 뭘 해요? 가치 제한 체험 캠퍼스부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이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 자, 이 가치 제한 캠퍼스는 우리가 봤던 9개가 아니라 제가 가끔 얘기 드렸던 아이템 패키지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건 1번이 여기에요. 고객 세그멘트. 고객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1번. 예, 그래서 고객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맥도널드의 그 아침에 쉐이크를 곡물 쉐이크 같은 거 이거를 출시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가치 제한 캔버스인데요. 일단 고객은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침을 안 먹고 자동차로 출근하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인데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이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죠.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차로 출근하면서 공복감,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음식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세 번째인데 요게 이제 고객 검증, 린스타트업에 의한 고객 검증을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이건 예측이에요. 문제 예측. 예측이 되면 고객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야, 그럼 너는 아침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허게를 달릴 수 있는 거면 좋겠고, 두 번째 이런 거면 좋겠다는 거죠. 요 편익은 뭐예요? 이런 거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간단하게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차에 가면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출근길이 바쁘니까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이 소리예요. 세 가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편익이라 그래. 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럼 뭐냐? 기존 제품에.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겠죠? 기존 상품 고충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아침에 차 타고 나가면서 도넛을 많이 먹는데 질질 흘리고 뭐 묻고 이러더라. 두 번째, 커피는 뜨거워서 차에서 앞에 운전하기 바쁜데 예, 잘못 들기지 못하지만 먹었다 흘리면 예, 다디죠. 예,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고 세 번째, 그래서 이런 도넛은 잘 묻으니까 베이글을 먹는데 베이글은 또 발라야 되니까 뭘 발라 먹잖아요. 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 손을 써야 되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 그죠? 이런 고충이 있더라. 예, 고충이 있더라. 자, 고충. 이게 뭐예요? 기존 얘기했던 문제예요. 문제. 기존 상품의 문제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뭘 해야 돼? 이게 이제 편익이 이런 걸 주로 그럼 주면 되겠니? 그 소리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거가 먼저겠죠? 5가 먼저고 이렇게 가야지. 6이 그 다음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고충의 소방하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죠? 도넛이니까. 두 번째, 뜨거우니까 차가운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쏟아지지 않아야 돼. 세 번째, 한 손으로 편하게 먹어야 돼. 두 손을 다 쓰지 않고. 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걸 하기, 또 여기 또 한 가지 있네. 편익 출근길이라는 게 있네. 자, 여기 다 나오네. 그래. 자, 이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 과일 과자가 함께 있는 걸쭉한 음료. 두 번째, 자동차 컵 홀더가 맞는 빅 사이즈 음료. 왜? 그래야지 안 흘리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지. 빅 사이즈. 세 번째, 출구 쪽에 이거는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나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가 뭔지 아죠? 그냥 가면서 안에서 주문해가지고 먹는 거. 또는 출구 쪽에, 그러니까 도로 쪽에 전용 판매대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지. 아니, 파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편리함과 그리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제품이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출근자용 밀크쉐이크와 전용 판매대를 같이 준비해야 되겠더라 하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가치 제한 캔버스라고 합니다. 자, 가치 제한 캔버스에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기말 문제를 낸다면, 이런 걸 내겠어요. 그죠? 일단, 가치 제한 캔버스의 주요 요소를 기재하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그죠? 일곱 가지죠? 뭐 있어요? 여기 보면 1. 고객 세그먼트 2. 해결 과제 문제 그죠? 3. 고객이 원하는 편익 4. 고객이 기존 제품에서 받는 고통 또는 문제. 그 다음 5. 고충
해소 방안. 여섯 번째, 편익 창출 방안. 일곱 번째, 네, 제품 서비스. 이거죠. 그래서 이 총 7가지가 바로 뭐예요? 가치 제한 캔버스의 주요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웬만큼 캔버스들에 대한 건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을 지속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사업체가 커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 커져 나가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 증폭 노하우예요. 아시겠죠? 시장 증폭 노하우는 크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예라고 할게요. 삽입.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시장이 점점 커지고 내 사업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컴퓨터를 예를 들게요. 컴퓨터. 예를 들면 컴퓨터가 전문가용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디자이너용 컴퓨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 또 다른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확대할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럼 내 제품을 기존에 팔던 제품을 전문가용으로 따로 만들려면 어떤 모양이 될까? 전문가를 누구로 선택을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문가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일반용, 이건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넘어가고 일반용 말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아, 일반용 컴퓨터를 가져다닐 수 있게 이 제품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은 다 그래요. 묶여 있거나 아니면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이동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휴대용. 그 휴대용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랩탑 컴퓨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용도화. 그렇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도록 또 제품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 위한 전문 컴퓨터가 따로 있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컴퓨터가 따로 있고 또 예를 들면 저런 병원 같은 데서는 임상 분석용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그쵸? 이런 게 뭐예요? 용도화예요. 용도화. 그렇게 용도에 맞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고급화예요. 컴퓨터도 고급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케이스를 명품으로 바꾼다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명품 브랜드와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급화를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특정한 기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기술 쪽인데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컴퓨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점점 고급화돼 가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속에 저장 매체인데 이게 처음에는 하드디스크가 처음에는 한번 쳐볼까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유형 이렇게 쳐볼게요. 아,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쳐야지.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HDD가 나오다가 요즘에 SATA라 그래서 3배 이상 빠른, 속도가 빠른 그런 제품이 나오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 하드가 어떻게 바뀌어요? SDD로 바뀌어요. SDD. 예. 훨씬 빠른 거죠. SDD. 맞죠? 예. 지금 기존 거가 아니라 점점 고급화돼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SDD 그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 SDD 이거는 이제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이렇게 램으로 된 거예요. 램으로 된 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NVMe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점점 그 저장 매체도 고급화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급화를 시키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또 다른 제품 개발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거? 예, 패션화. 그죠? 요즘에 보면 컴퓨터도 어떻게 바뀌어요? 예, 뭐 이래요. 컴퓨터도 좋은 컴퓨터들은 보시면 이렇게 막 LED로 막 투명하게 만들고 뭔가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잘 팔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패션을 또 입히라. 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그렇죠. 주문 컴퓨터. 요즘에 보면 이런 데도 주문 컴퓨터가 많아요. 맞춤 컴퓨터. 주문형 컴퓨터. 해볼까요? 옵션이죠, 옵션. 주문 컴퓨터. 그리고 조립 컴퓨터라고 쳐야 나오겠네. 그죠? 조립 컴퓨터. 조립 컴퓨터 치면은 네,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i5 어떤 거는 CPU를 i5하고 어떤 거는 i7으로 하고 그 하드디스크도 500메가짜리 쓸지 1000메가짜리 쓸지 이런 걸 정해서 하나의 나만의 그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예, 이거를 맞춤형 그리고 컴퓨터를 일회용으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렌탈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 이 시장 증폭 노하우는 이것도 기말고사에 이렇게 한번 낼 수 있겠죠. 기말. 예.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을 증폭하기 위한 로드맵 요소 또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예, 뭐 한 세 가지 이상 기재하시오. 그럼 뭐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답은 산업용 상품 개발 또는 뭐예요? 개인용 이건 없는 거니까 휴대용 상품 개발 또는 뭐예요? 용도에 맞는 상품 개발. 그죠? 이런 거 쭉쭉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또 한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 중에 아주 재밌는 방법이 뭐냐면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누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법인데 그런 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으면 대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불법인데 그 내용을 사업화할 수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누누 그런 얘기 하죠. 예. 어린이한테 술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린이 때문에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면 대박이 된다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없겠죠. 저는 하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낮에 여는 주부들을 위한 아니면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주부들을 위한 술집. 그걸 언제 열어야 돼? 낮에 열어야 돼. 애기들 데리고 와서 애기들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은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게 생맥주 이런 식으로 낮술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그냥 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예. 아시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다가 양파나 고구마 세척하기 편하니까 돌렸대요. 근데 잘 고장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거 가지고 고쳐달라 그러고 이거 AS 해달라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체는 뭐래요? 에이 들어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진짜 고구마 세탁기를 만들어낸 거야. 대박으로 잘 팔렸대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전 촬영 금지 구역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데를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는 촬영을 여기서 허가합니다. 이렇게 내주는 것도 사업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뜨는 게 뭐냐면 논란이 있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죠.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예. 그래서 줌이 요즘에 엄청 뜨는 거예요. 줌.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예. 줌을 통한 뭐예요? 교육. 이런 거 엄청 뜨잖아요. 그죠? 논란이 있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만나고 싶고, 예. 그런 걸 해결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사업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하다 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타당성 평가,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타당성 평가. 이걸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스코어 카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스코어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가치 제한의 잠재력이 30점, 그리고 고객 세그멘트 잠재력이 30점에서 이게 두 개가 제일 커요. 그리고 나머지가 4점씩 10개 항목이 있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될까요? 기말. 비즈니스 모델 스코어 카드의 요소는 몇 가지인가? 몇 가지예요? 12가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12가지예요. 가치 제한의 잠재력, 그리고 고객 세그멘트 잠재력 30점짜리 2개,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 10개. 두 번째 시험 문제. 기말. 비즈니스 모델 스코어 카드의 총 점수는 몇 점? 네, 100점. 그쵸? 30점 두 개 합치면 60점이고 4점짜리 10개 합치면 40점. 60 더하기 40은 100점. 그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기말. 비즈니스 모델 스코어 카드 중에 30점짜리 항목 2개는 무엇? 나올 수 있겠죠? 예, 이거는 가치 제한의 잠재력과 또 뭐예요? 고객 세그멘트 잠재력, 이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가치 제한의 잠재력은 뭐냐면 진짜 고객이 이거 원할까? 그거예요. 진짜 고객이 원할까?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고객이 예. 진짜 모두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아시겠죠? 이런 건지 아니면 특정 고객만 그래 이건 이 고객들한테는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해당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 국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당뇨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2.5, 25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쟁 제품이 있을 때 경쟁 제품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20점. 경쟁자와 동급이다 15점.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고객 세그멘트 잠재력인데 이 부분은 점수를 어떻게 주냐면 만약에 그 고객이 글로벌 고객이다. 전 세계가 고객이다. 그럼 몇 점? 30점. 국내만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다. 25점. 특정 당뇨병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20점. 특정 대상 부분만 당뇨병 중에서도 또 요 사람만 하는 거다. 이거 15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신성 뭐예요? 차별화 요소. 그 다음에 경쟁 요소, 진입 장벽이 높은지, 그리고 특허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고요. 전환 비용,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사람과의 관계성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카카오톡은 내가 사람들과 계속 만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내려받아야 되죠. 없으면 못 하잖아. 이런 게 이제 관계성이 높은 제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발적 성장. 이게 뭐냐면, P2P 시장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아요. 메가 파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를 누가 올려놓고, 그거를 상대방이 사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들은 계속 올릴 거고, 아마존도 그렇잖아요. 계속 올리고, 그게 올리는 게 많으면 또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 이런 걸 P2P 시장 또는 타인의 노력 시장,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 그래요. 이런 성장도도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용 효율성. 그렇죠. 수익성이 높은지 이것도 봐야 되고, 수익의 조기 실현이랑 또 차별이 좀 되는데, 수익의 조기 실현은 뭐냐면, 자금 회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 회전율. 그리고 수익의 반복성. 이건 뭘까요? 그렇죠. 한 번 구매한 게 영원히 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한 뭐 10년 동안에 다시 한번 구입하는 건지 이런 건지 따져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일회용품의 수익의 반복성은 되게 높죠. 그죠?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확장성은 뭐냐면, 만약에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내가 그거를 제조를 금방 해낼 수 있는지예요. 이게 굴뚝 사업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리기가 어려워. 왜? 설비가 갖춰져야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업들은 안 그래요. 인터넷 사업들은 수요만 늘어나면 공급은 별로 투자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규모의 확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뭐냐면, 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앱은 사용자가 많아야지만 또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고,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야지만 또 사용자가 많아지는,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이런 구조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선순환 구조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선발하고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 위주들을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는 건, 세부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레임 이름들, 뭐 니즈 시즈 매트릭스, BMO 매트릭스, 가치 제한 캔버스, 또 시장 증폭 로드맵, 그 다음에 스코어 카드, 비즈니스 모델 스코어 카드,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은 이게 뭐구나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비즈니스 모델 전략, 이게 몇 학년? 3학년 과정이죠. 3학년 1학기 전공 과정인데요. 일단 동영상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시험 문제 풀이 아니면 시험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며칠 안 남았네요. 제가 이거 원래는 저번 주에 올려야 되는데 저번 주에 대면 수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녹화를 좀 늦게 한 점 이해하시고요. 여하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